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인데요. 수요일 하면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크루드오일 집중적으로 저희가 실시간 중계도 도와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이었던 게리 콘 위원장이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좀 반대하면서 사임했다는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하는 오늘인데요. 잠시 후에 오늘 마스터와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문제TV를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저희 방송, 실시간 방송도 시청 가능하시고 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역시 이슈가 빠지지 않고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슈는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들이 여러 개 혼재되어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 좀 분수령이 되는 날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같은 날에 신세계를 꼭 시청하시는 분들과 아니 시청 안 하신 분들하고 수익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 만큼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게리 콘 위원장 사임 소식으로 이 시장 엄청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그리고 모든 상품들에 이 영향이 좀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보여질 만큼 굉장히 좀 충격이 큰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게리 콘 위원장에 대한 사임 소식 또 시장에서 또 어떻게 분석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꼼꼼하게 또 실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출연진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이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궁금해할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많은 수식어가 함께하고 있는 분입니다. 해외 선물계 지니어스 에이주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 그 진행자분들이 오늘의 마스터님은 누굴까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올리셨는데 누가 봐도 제 팻말이 여기 옆에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오늘장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장에 일단 북한 리스크 플러스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혼재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모멘텀을 뭐가 끌어가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심으로 달러 인덱스, 뭐 유로 등등 어떤 중심으로 이슈가 끌고 가고 있는지 오늘장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고 끝날 때 제가 선물을 좀 하나 준비했어요.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트레이딩한 선물이 아니라 제가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기프트요. 네, 기프트입니다. 퓨처스가 아니고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일본 갔다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시청자분들께 한두 분 정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뭔지는 제가 시청하고 계시면 중간에 스포일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아무래도 해외 선물 전략 챙겨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선물일 텐데, 진짜 또 선물을, 오늘 두 가지 선물 또 예고를 해주셔서 너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 11시 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서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너무 유쾌하게 말을 해주셔서 저희 출연진분들은 모두 즐거운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자, 어제장에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가격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270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신히 270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0.77%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데요. 6900선이 이탈된 이후 6864.50포인트로 0.66%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유로FX는 어제장에도 계속적으로 반등 이어가면서 어제의 종가는 1.24115달러에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역시나 오늘장도 1.24달러는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24195달러로 0.06%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어제장에 꽤 상승폭이 컸습니다. 어제 고가가 1339.9달러로 거의 1340달러까지 온 상황이었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1330달러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좀 고점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0.28% 약보합으로 1331.9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2.2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고가가 63달러 초반대에서 터치를 하고 이내 다시 내려오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62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06% 보합권 움직임인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11,000달러 무너진 이후 다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죠. 1,55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FX는 추가적으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어제장에 워낙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 12시 반에 있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62달러 초반대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고요. 계속적으로 62달러 초반대 가격대지만 이후 가격대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희 신세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이 시각에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통해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아틀랜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역전쟁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발표됐던 ADP 미국의 2월 민간고용지수인데요. 23만 5천 명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1월 무역적자가 56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550억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또 다음으로는 미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가 관세 우려가 사라지더라도 위험하다라며 반토막이 나도 놀라지 마라라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증시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대탈출을 이뤄내고 있다라며 지난달만 44조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는 이슈죠.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반대하던 게리콘 위원장이 결국은 사임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CNBC 쪽에서는 안정되고 또 경험이 많은 콘의 사임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가 콘 사임 이후에 트위터를 또 했는데요. 트윗을 올렸습니다. 후임은 곧 결정될 것이다라면서 하려는 사람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달리 후임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역시나 게리콘 사임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엔과 스위스프랑은 안전자산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우선물 역시 게리콘 사임으로 인해서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평가받는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오늘 또 발언을 했는데요.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ABN 암로 측에서 ECB의 행보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 ECB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라는 전망을 또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어제자에서도 API 쪽에서 발표가 있었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570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고 오늘 나올 EIA 재고의 예상치는 270만 배럴 증가하는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석유 회사죠. 쉐브론의 신임 CEO가 셰일유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셰일 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스타트를 끄는 상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2월 민간 고용 지수가 나왔습니다. 23만 5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게리콘 사임의 다우 지수는 다우 선물 지수입니다. 2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두 선물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API 쪽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났는데요. 570만 배럴이 재고가 늘었다, 증가했다라는 수치인데요. 잠시 후 12시 반에 있을 EIA 쪽에서의 예상치는 270만 배럴에 대해서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치까지 다시 한번 두 기관 모두 이번 주 원유 재고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와 그리고 발표치가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개장 이전에 현재 구간의 이슈도 좀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 간에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북리스크 완화의 강세 흐름을 보였던 S&P 500 어제장의 지수였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2,700선 간신히 지켜내면서 2,704.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달러와 하락에 따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24달러 회복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초반대 가격에 지지가 되고 있는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크루드오일입니다. API 쪽에서는 재고가 570만 배럴이 증가가 됐고 EIA의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장이 63달러 이탈 이후에 62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비핵화 협상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해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골드인데요. 어제장에 워낙 좀 큰 반등을 이어갔고 오늘장에는 어제장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330달러 지지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 준비가 됐습니다. S&P 500과 유로 FX, 크루드오일과 골드까지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 점검이죠. S&P 500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 지수, 나스닥도
같은 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김경민 PD 통해서 들어봤던 게리콘에 의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아니,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 저는 각도로 조절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예. 마스터님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약하방으로 제가 각도를 조절을 해서 완전한 하방, 여기는 지금 약하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알겠습니다. 조절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일단 그리고 김경민 PD와 저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다운의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좀 팻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또 디테일하게 의견을 또 전달해 주신 마스터님 의견부터 역시 들어봐야 되겠죠? S&P 500입니다. 네,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이제 22일장이었죠. 바로 일본 이제 출국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공항 가기 바로 전에 방송을 하고 갔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모멘텀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언급을 드리고 갔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번 고점을 높이고 나서 지금 어제장 기준으로 이제 북한 관련 이슈들 터지고 오늘장에 딱 스타트하는데 1시간 차로도 갭하락을 확 시켰죠. 갭하락을 시킨 다음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럼 이 모멘텀을 보실 때는 일단 장기 차트상으로도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빠지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불황의 악재가 살짝 미쳐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네, 다만 상반기까지는 제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어는 올라가겠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그동안에 이어왔던 매수 흐름들을 청산하실 포인트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시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드리고요. 네. 상반기에 대해서까지는 호조세로 본다라고 평가를 드렸는데 벌써 이미 3월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3월인 만큼 거의 절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하반기에는 악재 이슈들만 점점 몰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단기적 이슈까지도 이제 악재 이슈가 관세 그리고 뭐 북한 리스크까지도 몰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당장 뭐 회담이 일어나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진다 한들 사실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없어요. 리스크를 없애주는 정도지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악재 리스크를 부여를 시킬 겁니다. 일단 미국 안으로 들어올려던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글로벌로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악재의 리스크가 맞고요. 트럼프는 뭐 관세 카드를 가지고 나프타 협상 등등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일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면. 그리고 플러스 하반기 가면은 채권 몰려있죠. 채권 발행량들 늘어나고 미국 부채 늘어나면은 본격적으로 리스크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할 시점은 지났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어왔던 매수 제가 패널에 들어드렸던 그 흐름들을 좀 청산하실 시점이 슬슬 다가왔다. 이번 기회에 한번 털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보유 수량을 약 지금의 20% 정도까지는 낮춰서 보유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약하방 신호를 들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하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리스크도 그렇고요. 오늘장의 게리콘 위원장에 대한 이슈까지 좀 반영을 해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디테일하게 또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잡아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신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지수의 방향성과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같은 다운 의견 들어주신 김경민 PD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이 게리콘 그 국가경제위원회죠. NEC 위원장 사임 소식이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게리콘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주의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가장 좀 넘버원 경제 자문가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인물의 사임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만큼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뒷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차기 이 NEC 위원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현재까지 좀 없을 뿐더러 NEC에서는 기존 인력의 이탈이 좀 가속화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 무역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 게리콘 위원장이 사임을 좀 결심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미국 CNBC에 따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새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이 콘은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압박을 좀 행사를 해온 것으로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이 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 잔류를 좀 결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태도 때문에 돌연 좀 마음을 바꿔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본인의 이런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던 이 콘 위원장을 좀 몰아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좀 충실히 뒷받침할 어떤 새 인물을 좀 찾기 위해서 좀 너는 이제 나가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닝 이슈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모두가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한 2시간도 채 안 돼서 사임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보호무역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금 좀 재점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장만 해도 지금 캐터필러 같은 이런 종목들 좀 흐름이 좋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다시 좀 캐터필러와 보잉 등 어제 이제 사임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런 산업주들이 2% 넘게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게리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골드만삭스 사장이죠. 그만큼 좀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발표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좀 불협화음을 키운 것으로 지금 외신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KKM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기관 쪽에서는 이 게리콘 사임 이슈가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라고 한다면 콘이 이 월스트리트의 어떤 좀 지지자, 어떤 파트너로 명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무역 전쟁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기관을 포함한 다른 애널리스트들 역시 이로 인해서 시장 심리에 미치는 데미지가 좀 이어질지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P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됐고요. 또 4분기 생산성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1월 무역 수지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현재 또 아틀란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어서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역시 좀 연설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나오는 뉴스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이 게리콘 이슈가 오늘 당장 좀 소멸하기에는 조금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흐름 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이슈는요, 일단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을 좀 가장 좀 빅 이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무역전쟁 우려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도 함께 좀 시장에서는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수에 대해서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다우지수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외신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정철 해설님도 역시나 다운 들어주셨죠? 네, 다운인데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게리콘 위원장이 오늘 사임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거든요. 아침에 들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역전쟁 우려가 살짝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아침에 부푼 기대를 안고 국내 주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참 이제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증시에 이제 폭탄제로를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략대로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로지 딱 하나의 생각은 중간선거 이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중간선거 이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무리한 행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 임기는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겠지만 중간 선거를 만약 혹시나 지게 되면은 어차피 탄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중간 선거 우려 때문에 지금 자꾸 지금 무리하게 계속 카드를 던지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러스트 벨트를 어떻게든 이쪽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필요한 이런 부분 사실상 전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 쪽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철강이나 자동차, 의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지. 지금 사실 컨텐츠 시장 쪽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이 옛날보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매번 바뀌면요. 그렇죠. 이거 한 번씩 해요, 다. 한 번씩, 관세 한 번씩 올리는 거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다 똑같이 한 번씩 했던 부분인데, 네. 다만 트럼프는, 약간 정도를 좀 지나치고 있죠. 예, 지나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정도의 지나침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결속을 상당히 좀 두텁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상 무역전쟁에 코멘트를 던질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중국의 양해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양해를 겨냥해서 던진 부분인데 사실상 EU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공조가 상당히 좋고 미국 왕따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전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심지어 이제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1차 라운드는 좀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던졌다가 한 발 뺐거든요. 네. 한 발 뺐는데 오늘 사임한 거는 내부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백악관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게리콘도 이제 사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주가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 요인으로 제가 다운을 얘기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작은 헤드앤숄더가 나온 상태거든요. 작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거래량을 봐도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전형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 급락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살짝 눌리고 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상당히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당선되자마자 철강 관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아마 정도는 좀 더 세게 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에 눌리고 나서 실적들이나 이런 지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 오히려 지금 약간 조정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더 건전하다고 보는 이유는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예고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해주는 부분이 조금 더 괜찮다. 전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지금 조정이 약간 아름다운 조정. 으로 현재 조정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좀 더 급락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라인 보고 있는 게 2652포인트 2포인트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밀려도 한 요 정도까지만 밀려준다면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좀 아름다운 조정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은 지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수 좀 접근하실 분들은 좀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좀 다운에 대한 의견, 일단은 좀 우려 섞인 발언도 함께 좀 외신 쪽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으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좀 포커스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갭이 딱 발생을 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S&P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을 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갭이 처음에 이렇게 딱 발생을 했을 때는 차트상으로 이제 해외 선물은 기준 저항선 지지선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갭을 메꿀 때 있어서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 어디냐? 지금 보시면은 맞고 떨어지고 있는 지금 2710선, 2710선이 기존의 갭을 만들기 전에 저점을 만들고 올라갔던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갭을 메꿀 때 1차 공간이고요. 그리고 전일 종가,
그렇죠? 전일 종가까지가 갭을 메꾸기의 2차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간들을 왜 공략을 하게 되느냐. 거래량들이 애초에 이쪽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들이 여기서 베팅 물량을 넣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뚫고 올라가고 공략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돈을 넣고 플레이하기가 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들을 당일에 바로 회복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회복을 하고 나서 빠르게 지금 청산 물량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간 공략이라는 게 갭을 기준으로 쉽게 발생을 한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 또 마무리도 점검도 함께 S&P 500 지수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500으로 첫 번째 이슈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잠시 후 어느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에 의견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슈 빠르게 좀 크루드 오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오프닝 때 62달러 초반대 가격대였는데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급락이 바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분봉으로 확인했을 때 62.40달러까지 좀 소폭 반등한 이후에 다시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62.08, 0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격 속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빠르게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었던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이나, 마스터님도 지금 완전한 다운이잖아요, 방금. 네.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어떠세요? 네. 사실 지금 좀 혼조세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포커스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베이커-휴즈 굴착 장비수를 항상 매번 포커스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가 지금 799개에서 800개까지 저번에 증가를 했어요.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는 799개까지 한 개씩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한 3주 전 기준에서는 26개까지도 한 번에 팍 증가를 했었죠. 그때는 급락세가 그 전주에 쫙 나오고 팍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800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증가 속도가 확연하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보실 때는 분명히 셰일에서의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의 증가량은 정해져 있다.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한 번 더 위로 올리는 가격대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짚고 넘어가고요. 다만 금일장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매도 물량에 대한 매집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매도 모멘텀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매수 포인트도 있고 매도 포인트도 드리고 왔어요. 다만 금일장 자체에서는 매도에 대한 매집 부분이 어제 새벽 기준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플레이가 용이하실 거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원유 제거 부분이 뭐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앞서서 일단 보셔야 될 부분이 베이커-휴즈 굴착 장비수가 증가는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는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개씩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는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점.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몇 개가 증가할지까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증가량이 오히려 반대로 늘어버린다. 한 개 증기하다가 갑자기 두세 개를 확 더 늘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가격대까지도 버틸 수 있는 모멘텀들이 그냥 보고 있다가 관찰을 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버텨준다 라는 부분을 관찰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증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치까지를 확실히 보고 나서 베팅을 장기로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고, 이번 주 이후에 좀 시세와 함께 시장을 좀 보시면서 그 다음 주 매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62.13달러로 소폭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하락세가 좀 깊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지금 공방을 좀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62.03 라인이 저항선입니다. 62.03 라인 자체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 모멘텀 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앞에서 미리 선청산을 던지죠. 선청산 던지는 물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라인이다.
라는 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62.1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올인데요. 일단 62.03달러가 저항선이라는 점, 단기 저항선이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재고 발표가 API 쪽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재고가 늘어난 수치로 나왔고, EI 쪽에서도 예상치도 역시 지난주와 같은 방향으로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황적인 측면, 김경희 PD 통해서 빠르게 좀 들어볼게요. 같은 다운이거든요. 네, 우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증가 우려 그리고 트럼프발 무역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나왔던 API 쪽에서의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 570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오펙과 이 동맹국들이 지금까지는 감산을 좀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배럴당 $60 위를 좀 지켜주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실 생산량 증대가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의 보호주의 역시 우려의 물결을 더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무역 전쟁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신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쿠텐 시큐리티즈라고 하는 기관 쪽에서는 API발 이 원유 재고 리포트가 오늘의 유가 하락에 좀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좀 고수를 하면서 내수 산업을 계속해서 좀 보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국 크루드 생산량도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오일과 지수와의 어떤 상관관계 맞아요.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 둘이 거의 동시에 움직여왔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로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기관 쪽의 스트래터지스트는 게리콘이 사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S&P 500 선물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일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S&P 500 등 지수 흐름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수와 오일의 연관성이 현재 좀 동시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상관관계 오늘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뉴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BM 쪽에서는 이 미국발 생산량 증대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오일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역시 좀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가 지난주에도 API 쪽과 EI 쪽 두 기관에서 늘은 상황이고 오늘 일장의 API 쪽은 미국 원유 재고가 570만 배럴의 증가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상방 쪽으로 갈 만한 재료가 현재 구간에서는 외신 쪽 의견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좀 하방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재료들이 많은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매 포인트, 매매 가격대일 겁니다. 앞서서 마스터님 의 가격대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 의견 주셨는데, 다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급락을 두려워했겠지만 급락 안 나올 것 같아요. 급락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유가에서 상승 재료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료인가요? 북한발 리스크 해소로 인한 달러화 약세를 통한 상승.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재료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실 이제 유가 하락 재료들이에요. 왜냐면 리비아에서 다시 원유 생산 다시 증가하는 상태고 지금 그동안 가동 중단했던 소유관 다시 재개하면서 요 50만 배럴이 추가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실제 공급 사이드에서 생겨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나머지 이슈들을 보시면은 오펙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이 부분도 약간 유가 상승의 재료긴 합니다만 아직 미국이 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펙 사무총장이 글로벌 감산하는 기조에 미국 셰일오일 업체도 좀 참여해달라 라고 한번 손을 한번 딱 살짝 내밀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잡아주느냐 여부입니다. 잡아주느냐 여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사실상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면은 지금 팔아먹을 거는 석유밖에 없거든요. 석유 말고는 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감산공조를 과연 할 거냐,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한참 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쪽에 솔직히 미국 철강을 왜 안 씁니까? 예, 질도 안 좋고 비싸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시장 수급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 안 팔리는 거고, 미국에서 왜 세탁기가 안 팔리겠습니까? 미국 내 세탁기들이 우리나라 LG전자보다 안 좋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예, LG전자나 삼성전자 세탁기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팔린 건데, 그럼 미국이 지금 팔 수 있는 거는 물가밖에 없거든요. 오일밖에 없어요. 오일밖에 없다고 보면은 미국이 과연 오일을 얼마나 많이 팔지. 그럼 이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펙 사무총장의 코멘트가 과연 미국이 안 받았을 경우는 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재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의 하락 부분이 훨씬 예상이 좀 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예상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그냥 이슈로만 보자면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LNG선 등 기타 지금 선박 수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주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들이 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급락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 급락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급 쪽에 이제 우려를 가지려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공급 쪽 사이드죠. 공급 쪽 사이드에 우려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셰일오일은 이제 어느 정도 증가되는 폭에 어느 정도 예상치는 좀 잡혀가는 상태예요. 근데 다른 쪽, 그러니까 뭐 북해나 아니면은 사우디나 이쪽 중동 쪽에 있는 신규 유전 탐사들이 이미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신규 유전 탐사 진행하면은 6개월에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이려면은.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개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가시화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오펙도 감산공조가 끝날 거예요, 그때쯤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은 아직도 상방 추세를 유지를 하고요. 단기간에 소폭 하락한 정도로 우리가 좀 느낌을 봐주시면 가장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지수가 계속 이제 비슷하다, 최근에 높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지수도 살짝 눌리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방 지표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오일도 좀 약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이 벌써 11시 39분 23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시장 흐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움직였는데요. 역시나 같은 흐름입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2712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같은 방향으로 빠지고 있죠. 6890.20포인트, 5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0.27% 하락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유로FX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4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 개장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1.24, 285달러까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0달러 지지가 되면서 초반대는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30% 빠진 가격대고요. 1331.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함께 보셨고요. 자,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 크루드 오일은 다시 62달러 초반대 다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62.2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21%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62달러 초반대 가격대죠. 최저가는 62.05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잠시 다시 올라오면서 62.24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지금 속보 들려오고 있죠. 지금 콘 위원장의 사임 때문에 무역 전쟁 우려 다시 커지면서 급락 출발했다는 속보입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개장 시에 다시 한번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봐볼까요? 네, 24,74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00포인트 이상 하락 출발을 했고 다시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차트 좀 분봉으로 세팅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급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우지수 선물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2달러 초반 0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이슈 김경임 팀 통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지수의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만 지금 이런 낙폭 굉장히 많이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130포인트 정도 하락,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좀 낙폭을 다소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주가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한 0.4% 정도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게리콘 사임 이슈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콘 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어젠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GM이라든지 보잉과 같은 이런 메탈을 좀 이용하는 좀 대기업들 역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 초반 프리마켓에서는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하락 정도로 낙폭을 좀 만회를 하는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콘 사임이 시장에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우지수가 선물 역시도 좀 다시 한번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내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수 S&P 500과 나스닥도 역시나 급락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2.22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로 좀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도 함께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입니다. 끝자리 제가 잘 안 보이는 697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오일을 61.90달러에 매수 잡았는데 홀딩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1.90이면은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 좋으시고 현재 가격대가 62.26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아무래도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하락 쪽으로 의견을 많이 드린 만큼 현재 수익권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홀딩을 할까요? 목표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레이딩 이 타임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네네. 데이에 보통 한 7번 정도씩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62.03이 원래 매수 포인트이고 원래 진입가는 62.03의 5틱 위인 62.08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청산이 원래 나와야 되는 게 단타 트레이딩에서는 기본이고요. 근데 뭐 하루 정도는 끌고 가시는 완전히 데이를 풀로 채우시는 트레이딩이시라면은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61.85 지지선이 있습니다. 61.85 지지선이 남아있고 62.03은 끝이 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5 지지선이 밀려서 70까지 빠질 경우에는 70에서 손절 포인트 던져버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위에 제가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드린 라인이 62.66에 있습니다. 그래서 62.61까지 도달하시면 목표가에서 청산을 해버리는 쪽으로 62.61에서 청산하시는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라인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문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격대만. 네. 네, 지금 네. 손절은 61.70, 그 다음에 목표가는 62.61. 62.61달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데이를 풀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시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재에서 던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절가는 61.70달러고요. 62.61달러의 목표가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섬세하게 또 적어주셨어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은 62.61달러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은 61.70의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청산에 대한 그런 관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61달러 지금 후반대 가격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좀 목표가 생각하세요, 해설위원님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매수가를 청산으로 잡고요. 다시 내려가면 트레일링 스탑으로 잡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밀려도 매수가에서 끊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라고 저는 이제 목표가는 오늘 당일 고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62.40, 40에 45 이 정도 여유롭게 이 사이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걸어놓고 그냥 한 수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를 말씀해드렸는데 오늘의 고가를 좀 목표가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가격대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가격대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서신다면은 정말 시간 관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지금 시장이 지금 개장하면서 분위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 차라리 이렇게 제가 자꾸 다운이고 아까 다운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약하게 얘기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왜냐면 캐리콘 사임이 이제 시장에 안 열 때는 참 중요했는데 열리고 나면 이제 본연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표나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지금 콘사임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부 순서에는 저희가 신세계 2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2부 때 시간이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로 FX와 그리고 골드까지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쪽에 접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 저희가 12시 30분에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면서 가장 빠른 전략 저희 신세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2부에서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